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쉬시고 계실 건데, 오늘은 제가 그 우리 피해자들이, 아, 한 5명이 3월 9일, 4월 6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또 피해자들을 위주로 아마 정인들이 채택이 될 것 같은데, 그 정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판사든 검사든 그다음에 피고 대리인이든 한번 물어봐 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몇 가지를 한번 언급을 해 볼게요. 첫 번째, 그 정인들 각각이 몇 성 또는 몇 레벨이었느냐, 그거를 반드시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각자가 어떻게 이 사업을 소개를 받고 참여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 스테이킹을 했는가 아니면은 투자를 했는가? 용어의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 수익의 목적을, 수단을 어떤 식으로 알고서 했는가가 중요하고, 법적인 문제를, 어, 해결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이 돼요. 네 번째, 그러면 스테이킹이든 투자든 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스테이킹이든 투자를 했을 때 뭘로 KOK 재단에 투자를 했고 스테이킹을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가상자산, 가상화폐로,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했는지, 그러면 현금으로 했으면은 어떠한 계좌로 보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가상자산으로 했다면은, 어떠한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했고, 몇 개를 했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어떠한 기망을 통해서 그 기망한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착오를 일으켜서 처분 행위를 했는가? 처분 행위라는 게 투자를 했든 스테이킹을 했든 실제로 자산을 어 스테이킹이든 투자를 하는 데에 실제로 그 행위를 한 거, 투자를 했든 스테이킹을 했든 그러니까 어떤 기망을 실제로 당했고 그 속임에 어떻게 나는 받아들여서 그게 맞다라고 해서 처분행위를 했는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 도대체 그러면은 스테이킹이 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딱 잘라가지고 스테이킹이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해 달라. 그다음에 일곱 번째, KOK 스테이킹 절차를 그러니까 투자를 했든 스테이킹을 했든 내가 내 통장에서 투자든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내 현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러니까 KOK에다가 투자를 했던 스테이킹을 했을 때 거기까지 투자 스테이킹을 한 전체적인 그 절차를 한번 쭉 설명을 해달라. 여덟 번째.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원금이 도대체 뭐냐? 현금이었냐? 가상자산이었냐? 네가 한 것이 도대체 원금이 무엇이었느냐? 아홉 번째,
스테이킹을 그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로 했을 때 금액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아니면은 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적으로 보장이 될 수 없다라고 알고서 했느냐, 이거를 한번 물어봐달라. 열 번째, 가격 이윤화 정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격 이윤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특히 가격 이윤화 정책 중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11번째, KOK로 인해 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달라. 12번째, 구체적 범죄 사실들이 공소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기망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FX 외환 거래가 뭐냐? 그다음에 KOK 토큰 담보대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의 어, KOK 토큰의 그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서 성장할 것으로 들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뭐 나머지들도 많은데 일단 이런 내용들을 한번 그 정인들에게 좀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왜 제가 다섯 번째로 정인들이 정언을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좀 법정에서 언급이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99% 정도가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자체조차도 스스로가 조작을 하는 거, 이용을 하는 이거조차도 정말 전화 받고, 그다음에 카톡에 한번 단톡방에 들어가도록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1년 정도. 거기에 앱이 무수하게 많은데 앱을 사용을 할 줄 아는 게 심지어는 어떠한 그 앱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그 앱을 어디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될지, 설치를 하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99%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를 했든 스테이킹을 했든 이 소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소개를 받기만 했고 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개까지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도 꼭 저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망행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다 소개를 하고 참여를 시켰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99% 아니 99.9%가 99.99%가 그렇게 소개를 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나면은 뭐라고
또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김주경이라는 사람이 넋두리 뭐 그러면서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가지고서 공개 토론에 저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에 이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제가 오늘 두 명을 다시 제 입장을 허용을 해 드렸어요. 1월 23일에 글이 한번 강퇴를 당하고 나서 어, 글이 23일에 올라왔어요. 제가 그거 일일이 다 못 읽고 다녀요. 근데 오늘 뭐 우연찮게 화장실에 볼일을 좀 보다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강퇴를 당한 다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근데 두 분이 뭐 다시 추가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본적으로는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강퇴를 시켰고 8월 이전부터도 아예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추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걸 다 떠나가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저는 모든 걸 다 손을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몇몇이 정말 어, 이 근데 이제 이거를 사리 판단을 해보는 거지요. 객관성을 가지고서 주관적으로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끝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는 객관성, 증거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제일 많이 지금 저를 놓고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기 유사수인 방문 판매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 그러는데 그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금방 아까 그 질문 그 정인들한테 좀 했으면 하는 질문 내용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 사실이라는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말 나조차도 그거를 믿고서 했다? 제가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내용을 복잡해서 뭘 알아듣겠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속에 지인을 주로 만나가지고 그런 어려운 내용들 전달 못해요. 그러면은 사기의 성립 요건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순서상으로. 그리고 처분행위가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기망행위와. 그러면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들을 그냥 범죄를 저질러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뭘로 저질렀든 간에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어, 뭐 내가 몰라서 그냥 포기를 할게. 그리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는 반드시 또 하나 제가 요걸 그 저를 향해서 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후원이에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왜? 개인으로 따져서 한번 해보라고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휴대폰 자체를 사용을 할 줄도 몰라요. 제대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가 뭐 정말 그 총명한 어떠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스마트폰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용할 줄 모르면은 전화하고 메시지 뭐 그 정도 보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이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근데 이게 특정 집단이 특정 지역에 모여서 살고 오프라인에서 항상 만나서 뭔가를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더라도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려고 보니까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뭔가를 도움을 받자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법 위반 관련된 거 한 게 없어요. 자,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는 수억 원을 손해를 봐서 수천만 원을 손해를 봐서 그랬을 때 수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천만 원을 주고서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수천만 원 받고서 이 일을 전적으로 알아서 해줄 수도 없어요. 저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100%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우리의 사건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줄 수 있냐? 절대로 못해요. 제일 좋은 게 변호사들은 그거라 그랬죠. 성금을 먼저 받죠. 돈을 먼저 받고 그 결과는 따지지 않아요. 걔들 입장에는 실제로는 열심히 해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럼 변호사가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잘 알 거냐? 몰라요. 그럼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도움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을 더 내야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뭔가를 이 싸움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케어케어와 관련해 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다음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쪽에 생활만 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개인 후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좀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해를 한 사람들은 적극적이에요. 아예 잘 모르면서 저를 믿고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집단화는 좀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좀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 단톡방에도 예전에 뭐, 그, 예전 시작을 할 때 협의회에 인천의 시의장까지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뭐 울산 지역에 시의원 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눈치만 살살 보는 거지요. 그럼 저는 전부 다 몰라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이에요.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제가,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객관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제외한 100%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서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하는 게 100% 이긴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자로서 누군가에게 뭐 이 크지 않은 이 개인 후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100% 이겨서 우리의 피해 복구를 해준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부터 개인 후원도 하지 마세요. 왜? 저는 그런 약속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정인들이 다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유출해 썼는지까지 다 나왔어요. 그걸 제가 제일 몰랐던 거지요. 그 전에 경찰을 통해서 울산 경찰청의 경찰을 통해 가지고 알았던 거는 제가 만나자마자 물었던 게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찾았느냐? 그게 유출된 게 확인이 됐느냐? 그것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유출됐는지 물어봐도 답변 절대로 안 해줄 거고, 근데 그거를 저는 제일 궁금하고 그게 이 배인과 관련해서 또 사건이 성립이 되는 데에 그 부분이 정말 명확하지가 않았지요. 9월 30일에 2023년 25년 9월 29일인가 30일에 불송치가 됐어요. 그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후로 대부분의 정원들이 거기 다 나왔어요. 그게 제가 열받고 정말 경찰이 이게 선량한 피해자 편인지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걔들이 경찰이 진술을 다 받았어요. 진술한 내용들이 584 둘둘로 여기 정인으로 나오는 정인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불송치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때려버렸다고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백서에도 나와 있고 공지사항도 거기 뭐 공소장에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뭐라고?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법인 메타M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이게 주식회사 미디움이다. 나와 있죠. 지시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죠. 백서에도 뚜렷이 나와 있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유출한 정황도 다 거기서 다 나왔죠. 경찰한테 들은 거는 스테이킹 지갑에서 빠져나간 거는 확인이 됐다. 그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경찰에 진술을 했던 그 정인들이 다 정원대에서 정원을 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이 사건을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100% 이겨서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을 100% 보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저는 왜 이 싸움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100% 이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을 거예요. 7, 80% 성삼 가지고는 나 이 짓 안 한다. 스스로가 저는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100% 믿으라고 이야기는 저는 절대로 못해요. 왜? 경찰이 그따구로 하는데 제가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불송치 이유잖아요. 저렇게 끌고 가고 예를 들어서 걔들이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범죄자들과 커넥션이 있거나 아니면 검사하고 거기에 정관 예우로 되어 있을 법한 그런 11명의 변호인 중에서 피고 변호인 중에서 검찰하고 커넥션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제가 그거를 확언을 하듯이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피해 회복을 100%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제가 병신 바보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이런 공개적인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미친 짓이죠.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이 싸움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아는 게 있어야지 싸움을 하지요. 범죄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뭐 덩쳐먹느니 뭐 피해자들 덩쳐먹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8월 이후로 해가지고 제가 2024년 뭐 23년, 24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개인 후원을 받는 거를 지금은 그분도 뭐 나가버리는 상태지만 개인 후원 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해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계속 저는 이제 그 뭐 변호사법 위반 등 처먹니 뭐 그런 나쁜 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를 뭐 만 원을 하든 5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개인적으로 만 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전적으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인원을 했어요. 그리고 고소를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직접 가가지고 변호사 없이 저는 계속 그 대응을 했어요. 내가 이런 짓까지 당해가면서 그 실제로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가치는 다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이 없다. 만 원이 없다. 근데 저는 만 원은 안 받고 싶어요. 정말 솔직한 걸로. 그래 놔놓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뭐 5만 원 하셔도 딴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요. 10만 원 하셔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면은 저도 일을 해야죠.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바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은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다. 그럼 300만 원 버는 거죠. 그럼 대충 생활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해주신 것 때문에 견뎌왔는데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그 며칠 나가면서
오만대 뭐 그걸 뭐 어떤 연락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인 후원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 뭐 사회적 사실관계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 재판을 우리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붙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대출을 한 거예요. 대출을 하면 여러분들처럼 만 원, 2만 원 이런 대출을 하겠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정말 저 정도가 되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저 사람한테 개인 후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알아서 우리가 못하는 거를 해줄 수 있겠구나. 100% 믿을 수, 그게 뭐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저렇게 안 하고는 그냥 도망가도록 범죄자들은 도망가고 평생 뭐 자자손손 몇십 대가 되든 물에 샤워할 때, 세수할 때 말고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힘든 거 들지 않고 이렇게 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좋다라고 하면 그냥 뭐 포기하고 돌아서면 돼요. 내가 실제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뭐 투자를 했다. 표현을 하자면은 투자를 했는데 몇 천만 원, 한 몇 억이라고 했으니까 3억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내가 돈 투자를 해가지고 변호사 쓰고 그 다음에 전문가 고용하고 해가지고 내 건에 대해서 범죄를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1억 가지고도 저는 이 사건만 절대로 안 다룬다. 걔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 좀 더 받았는 거 받은 대로 하는 거고 결과에 대해 책임 안 져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임을 할 수 있느냐? 못 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서도 저는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열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왜 그걸 물어보라고요? 물어봐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람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피자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듣고서 실제로 기망을 당해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투자를 한 게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 개인적으로 이 또한 제 주관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거기에다 객관성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만큼 그 사람들 피해를 봤을 만큼 그만큼 한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 사기 정말 쉬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손해만 봤다 그러면 저 새끼한테 내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저 새끼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기의 유형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을 거예요. 똑같은 사기를 뭐 정말 비슷한 동일해 보일 정도로 유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각기 다를 거예요. 근데 제목도 기본적으로 그냥 세 개예요. 한 개도 아니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내용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세 가지예요.
기소되는 제목은 세 가지라고요. 저희는 하나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지만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 참조하시면 되고. 자, 법의, 법과의 싸움에서 피해자들 대부분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경찰도 우리 편, 내 변호사도 우리 편, 범죄자들을 놓고서 재판을 하는 판사도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시죠. 웃기 샀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찰도 공무원. 공무원은 뭐예요? 9 to 5예요. 9시에 출근했다 5시 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과급, 일반 기업처럼 성과급 그렇게 안 줘요. 인사고과 그렇게 해봐야 월급 별로 안 올라요. 많이 해도 똑같고, 적게 해도 똑같고. 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 판사는, 경찰은, 검사는 이 사람들이 사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판이 하루 걸러 하루예요. 하루에 재판을 몇 개를 할 것 같아요. 그럼 피해자의 변호사는 내 거 하나 말고 다른 것도 있어갖고 하루는 이쪽 법정, 하루는 저쪽 법정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 거는 언제 보느냐? 가까워 오면은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뭘 기대를 해요? 경찰은 사건은 계속 접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건만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배당되는 사건이 있으면은 피의자 부르고 피해자 불러서 조사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9 to 5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 잔업을 했다. 그럼 잔업한 만큼 뭐 수당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피의자 불러서 조사하고 진술을 받고 불러가지고 저거 진술 받고 조서 꾸미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끝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다 아파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다, 어,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다 아프고 다, 뭐, 저기 돈벌이가 없고, 그러니까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지들이 한 거는 없으면서 뭔가를 니는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김주경이, 정정옥, 그 다음에 신동희, 천시죠. 정말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여기에 줌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와서 이름 까고 얼굴 내놓고 공개 토론하자고요. 그거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고 사실과 다른 것도 아무거나 유언비어를 내다 뱉어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 후원 관련해 가지고 하기 싫고 나는 나중에 가서 뭐 숟가락이나 슬쩍 한번 올리면 되겠다. 젓가락이나 슬쩍 올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희 단톡방 나가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제발 좀 해주입사 하는데도 안 해요.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뭐 제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합의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합의 가능하다라고 보고 제일 빠르게 피해 회복이 되는 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와 함께 동참을 하신 분들과 먼저 치고 빠지는 거는 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할 거예요. 왜?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집회를 하는데 왔다. 온 거예요. 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 저한테 뭐 덕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런 것 좀 했다고 내가 뭔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개인 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가 죽을 만큼 뭐 그 정도라고 하면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부담이 되고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유튜브 상에 자발적 개인 후원 받습니다라는 글을 올려놨어요. 강제적으로 저는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돼요. 강제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저는 돈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언급을 잘 안 해요.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개인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못하니까 단체에 그냥 글을 한번 올려요. 감사하다고. 이게 다예요. 근데 다른 쪽에서 지금 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정원 때에 정원으로 나선 사람들한테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정종옥, 김주경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딱 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지금까지 뭐 주장을 했던 사람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대로 답변을 하면 제가 주장을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요. 그 반면에 못 나오는 이유는 무식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적인 부분을 아예 왜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일일이 다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못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공개적으로 뭘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꿀리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당히 오늘 개인 후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왜 할 수 있느냐?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객관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왜? 나는 아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해요. 왜? 지금까지 거꾸로 저의 의견, 제가 내놓은 정보,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적인 그 입장을 계속 취했기 때문에 못 해요. 틀릴 거니까.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정인들은 어떨까? 정인들 이 내용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또
지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왜 또 저런 걸 놓느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기본 중에 기본들 제가 올려놓은 거잖아요. 기본을 지키지 않았는데, 기본을 모르는데, 기본을 사실과 다르게 뭐 진술을 하거나 또 피해자들 그 잘 모르는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올렸던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을 되게 싫어하겠지요. 그럼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범죄자들한테 좋게 이야기는, 범죄자들한테 뭐 좋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업무상 배임으로 보면은 그게 쫙 다 맞춰지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딱 되고 나면은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 저는 정상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사실의 근거를 둔 내용을 가지고서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피해자인데,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정말 때려치우고 싶어요. 때려치운다고 제가 그냥 손해본 상태로 저는 그냥 끝났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더 이상 니들 범죄 저지르는 내용을 더 이상 하지 않을게. 언급도 안 할게. 그러면 돼요. 지속적으로 저는 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나와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한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요. 근데 합의를 해주겠다는데 내가 이런 욕지거리 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왜 내가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빠른 게 있는데, 그건 완전 니들이 정말 사기라고 하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걔들은 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다른 피해자들 사실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실제로 제대로 뭔가를 한 게 없잖아요. 경찰이 자기들이 수사를 해온 걸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진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투자고 경금으로 보상받아야 되고 원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걸 이제 가면은 보게 되겠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서 정언을 할 거니까. 왜 이거는 이기주의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많은 것들을 파악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법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한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2023년 2월인가 3월 그때 사실 그때도 이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뭐 아예 저것도 없었으니까 개인 후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견뎌 오면서 지금까지 싸움을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냥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많은 2만 원들 하세요. 제가 거지예요. 그리고 저만 손해를 봤어요. 피해를 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천만 원 가지고도 해결하는데 큰 도움 안 돼요. 근데 그거 좀 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실 그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서글픈데, 아, 일단, 그, 제가 이전에 뭐, 뭐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싸움에 메인이 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싸워야 되느냐. 피해자 자신이에요.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번에 16차 때인가, 그 비대위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2명이 추가로 자살을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자살할 게 아니고 싸웠어야죠. 근데 싸우려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자살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수사이드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냥 목숨 끊은 거잖아요. 그래. 이게 계속 생각을 하고 이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살 수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뭐 공부를 해서 이거를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이만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을 할 수, 뭐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없으면은 싸움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희생양 또는 뭐 봉사자, 희생자, 이런 역할로는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또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지요. 강제성이 있다? 그렇게 못해요. 근데 다 모르는데 저 사람은 좀 알고 저 사람이 계속 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깝다? 그건 못 하는 거고. 뭔가 하여튼 간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시지요? 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게 뭐 지좋자고 하는 거지 내좋자고 저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정말 뭐 신납금 후원 좀 하는데 그 신납금 조금 했는 게 여러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은 생활을 하면서 이 싸움을 하는 데에 그래도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개인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처럼 저희는 회비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 게, 저는 이렇게 개인 후원이 모일 때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생계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저것들은 저지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안 나오고, 계속 뒤에 숨어서만 뭔가, 뭐, 근거도 사실 없고 틀린 내용을 계속 올리는데도, 거기 보면은 엄지척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희 단톡방에서 쫓아 보낸 사람, 뭐, 울산의 조영 뭐라고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뭘 알겠어요? 정말 저는 짜증나요. 이렇게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고요, 요즘 와서는. 왜?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후원자들도 피해자고, 지가 할 일을 지가 안 하는 대신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알아서 좀 해주니까 고마워서 후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자꾸 뭐라 그러지, 그러는 거 정말 저도 뭐, 그냥 이거 때려치워버리고 내 혼자 먹고 살 길 그냥 찾아가면은 나는 살 수 있다. 몇 명은 데리고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용도 사실 명확치도 않은 상태, 알지도 못하는 내용 가지고 싸움하고 있겠죠. 적어도 저는 타단체, 타방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자부를 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누구든지 좋으니까 공개 토론하고 법정에 가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이 영상을 올리면서도 저는 떳떳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욕설 올라오고 뭐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닉네임을 사용해라. 그 사람들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욕설은 하면 저는 무조건 하고 강태였죠. 근데 서로가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니까 서로 이 마음의 위안을 좀 내뱉고 싶은 건 내뱉고 해서 그렇게라도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를 했더만에 저쪽에서는 저희 지금 협의회에 실명 아니면은 내보내요. 근데 그거를 협의회에서 닉네임을 쓰라고 권장하지 않았냐. 저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밖에 안 나와요. 그것들을 뭐 인간 대접을 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가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뭐 이 실망 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무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용적인 싸움,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증거 준다고 판사, 검사가 또 다 알아먹어요. 여기에서 뭐가 범죄
저지른 부분인지를 알려줘야지 그게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게 모르면은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한다. 이 단어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의 의미를.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뇌경색이 오면은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뚫어줘야지만이 피가 돌고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혀진 상태, 혈전이 거기에 막혀 있는 상태를 그 단어 용어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 전체를 이해를 못한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